연예 X가 궁금합니다. 오늘도 대중문화 전문 김재범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좀 사뭇 무거운 마음이죠. 예, 네, 오늘 주제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이죠? 우선 사건이 좀 일단락은 됐어요. 연예부 기자들이 되게 좀 놀랬었던 사건인데 그 원로 배우이시죠. 이제 이순재 선생님의 이제 머슴 매니저 논란 때문에 있었는데 연예계에서 이제 제일 터부시했던 미투와 더불어 이제 갑질. 네. 이건 정말 이건 연예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그 당사자가 한 원로 배우다 설마 했는데 그 당사자가 바로 이순재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사건의 본질은 또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김재범 팀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건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요.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네네. 같죠. 일단은 말씀하신 그 지상파 8시 뉴스에 좀 보도가 되면서 사안의 그 중대함에 대해서 좀 느끼게 했고 그날 보도에만 해도 일단 뭐 익명으로 보도됐지만 네네. 바로 다음날 이튿날 네. 이순재 선생의 전 매니저다라고 지목 보도가 나왔죠. 네네. 예. 뭐 이분의 주장은 한 2달 정도 일을 하셨다고 해요. 2달 정도 일을 했는데 일하는 동안에 뭐 매니지먼트라든지 뭐 스케줄 관리 뭐 이런 진행사 이런 부분도 다 했지만 네. 그 원로 배우분의 이제 집안 허드렛 일까지 했다. 음. 그러니까 뭐 그런 허드렛 일이 뭐 쓰레기 분리수거도 뭐 담당을 했었고 그다음에 네. 생수통 배달 온 거 또 음. 내가 옮겨줬었고 뭐 신발 수선들 내가 이런 일까지 했었다.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더니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문제를 제기했더니 이제 내가 부당해고를 당했다. 소속사 쪽에서 나는 수습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뭐 4대 보험도 나는 이제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 이런 부당한 이제 대우를 받았다. 이게 이제 사건 전반의 이제 개요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당사자인 이순재 선생님 어떤 분인가요? 일단 뭐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워낙 또 연예계 어른 또 인자한 그런 역할과 모습들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네네. 만나보셨죠? 예. 저도 뭐 오랫동안 뭐 이제 연예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 이제 연예인분들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이순재 선생님 제가 한 2번 정도 만나 뵀었어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2018년 4월달에 영화 개봉했었던 덕구라는 영화 때문에 제가 이제 만나뵈서 이제 인터뷰도 했었는데 네. 우선 이순재 선생님 올해 이제 1935년 네. 86 되셨어요. 예. 굉장히 이제 뭐 원로이시고 예전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랑이 뭐길래 이제 대발이 아빠 네네. 굉장히 막 그 고지식하고 권위적이고 음. 그러신 분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 뵈면은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순재 선생님한테 제가 손잡벌이거든요. 네. 제가 만나 뵙고 나서 이제 선생님 말씀 낮추세요 해도 절대 말씀을 안 낮추세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알고 있기로도 주변 분들한테 절대 본인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한테는 말씀을 안 낮추신다고 하세요. 정말 꼰대스럽지 않은 어른. 네. 제가 그게 만나 뵀었던 이순재 선생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소위 뭐 꼰대스럽지 않고 인자한 어른의 모습인 이순재 선생님께서 머슴 매니저 논란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네. 놀랐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된 일인가요? 뭐 제가 알고 있는 전현직 매니저들 저하고 관계돼 있는 분들 취재원분들하고 다 종합해 봤을 때 이번 머슴 매니저의 논란 이건 딱 제가 보기엔 2가지 같아요. 우선 인식의 문제. 매니저라는 직업을 바라보는 뭐 연예계 쪽과 그다음에 뭐 대중들 종합적인 인식의 문제. 그리고 2번째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되게 이게 복잡해질 수 있는 문제인데 네. 선생님의 연세 문제예요. 네. 나이가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었다라는 부분. 뭐 언뜻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게 연세가 86세이신데요. 네네. 아주 젊은 층하고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불거지는 문제.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그런 게 좀 있죠. 그러니까 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술 담배를 전혀 안 하세요. 갖고 굉장히 건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령이신 건 맞으시고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또 부인 되시는 분께서도 1940년생이시니까 81살, 네. 81살 되셨어요. 2분 다 이제 80세가 넘으신 분들이시라 뭐 2분이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자식들하고는 같이 안 살고 계세요. 2분이 이제 어르신 2분이 살고 계신데 뭐 사시면서 뭐 일상생활이라든 이런 건 당연히 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죠. 하지만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이제 디지털 뭐 세대이기 때문에 업무라든지 뭐 하다못해 뭐 저희가 이제
홈쇼핑으로 뭘 산다든가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뭐 결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서툰 부분들이 있으세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선생님하고 거의 뭐 24시간 붙어 다니고 있는 매니저분들한테 뭐 선생님 이제 와이프분께서 이것 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도와줘. 라든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그럴 때는 마침 이제 뭐 스케줄 때문에 왔는데 매니저분들이 왔으니 내려갈 때 요것 좀 들여다 줘 이런 거에 대해서라면은 사실 이거를 뭐 문제가 될까 하나는 네. 저도 사실 생각은 들어요. 대신에 만약에 선생님의 와이프분께서 이거 해야 돼 어딜 그냥 가려고 그래 이거 해놓고 가 이러면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겠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선생님께서 해명을 하셨던 부분도 있지만 와이프분께서 분명히 뭔가를 일을 부탁을 하고 시키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대해서 이게 갑질이다 뭐다 이렇게까지 이제 너무 넘겨간다 그러면 저도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나. 결론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인식의 문제 같아요. 네. 인식의 문제. 이 정도는 뭐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지라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느냐 나는 매니저인데 이것은 매니저의 업무 이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애매한 좀 문제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네네네. 예. 그 이전에 이순재 선생님하고 같이 일을 하셨던 또 다른 매니저가 이제 SNS에 나는 그 문제가 됐다고 하는 그런 뭐 허드렛 일 같은 것도 나는 실제로 했었다. 너무 어르신들이고 고령이시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도와드려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서 나는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이 논란이 내 잘못 같다. 내가 어떻게 보면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까지 이제 뭐 SNS에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연예인들의 매니저라고 하면 원래는 이제 일반인들은 잘 알 기회가 없었는데 뭐 벌써 한 2년 됐나요? 그 전참시라는 인기 네네.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많이들 보게 되고 뭐 물론 TV 방송에서는 어느 정도 포장된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주 사이가 좋고 그죠? 네네. 또 매니저란 직업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이제 보람된 모습들도 많이 저희가 엿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로만 본다면 뭐 연예인들 스케줄 관리하고 네. 그죠? 또 출연 제의 받아서 이렇게 조율하고 네. 이런 정도의 일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매니저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전반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스케줄 관리라든지 출연 섭외 뭐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그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참시 거기서 나왔던 그 매니저분들이 하는 일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매니저는 이제 좀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뭐 세분화되어 있는데 말씀하셨던 이제 뭐 출연 섭외라든지 스케줄 관리 이런 부분을 이제 최종 결정하는 거는 이제 소속사 대표 아니면 예. 이제 이사나 본부장급들 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전참시에 나왔던 분들도 그 중에서는 또 아닌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로드 매니저입니다. 로드 매니저는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해당 스케줄을 소화하는 원활하게 걸 도와주는. 소화하는 걸 도와줄 수 있게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뭐 만약에 근데 우리 연예인이 이런 부분은 이제 불편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스태프들하고 이제 조율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이제 로드 매니저 분들인 거고요. 이번에 뭐 이순재 선생님 이제 논란이 됐었던 그 전 매니저분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말씀하셨던 분들을 로드 매니저인 거네요. 종합해 보면 네. 로드 매니저 같으세요. 자 그럼 이렇게 현장 업무를 같이 소화하는 이 매니저들의 흔한 모습은 통상적으로 어떤가 이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네. 말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인지 네네. 어떤가요? 우선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을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매니저들이 이제 어떤 대우를 잘 받느냐. 매니지먼트 업계 쪽에서 이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이제 취재를 해본 내용으로는 이제 매니지먼트 업계 쪽에서 이제 표준 근로계약서라고 하죠. 네. 이 부분을 이제 도입한 게 이제 몇 년 안 돼요. 사실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매니지먼트라고 하면은 이제 기업형 매니지먼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대기업 기업형 이제 큰 매니지먼트사들은 이제 많이 지키고 있으시죠. 하지만 그 외에도 사실 이제 매니지먼트 업계, 연예계는 이제 영세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1인 기획사, 이제 거기서 이제 로드 매니저를 이제 채용을 한다 그러면 뭐 이런 근로계약서를 잘 지키지 않는 데가 사실 거의 다반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뭐 일반 구인구직 같은 경우도 그러면 뭐 채용할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다 고지를 하고 이렇게 뭐 채용 시스템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또 이런 매니지먼트 업계가 그렇게 채용이 되지도 뭐 않고요. 소개로 들어오고 다들 아름아름 소개로 이제 일을 하던 친구가 먼저 빠져나가면서 그러면
너를 대신할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아는 친구를 또 와서 데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신인 매니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우가 이제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생각한 것보다는 좀 문제가 있는 것도 같아요. 말씀을 네네. 들어보면 좀 현장의 분위기를 직접 들으신 내용이기 네네. 때문에 표준 근로계약서를 일부 대형 매니지먼트사만 쓴다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또 그런 근로계약서를 쓰고 막상 일을 시작해도 뭐 그렇게까지 잘 지켜지지는 않는 걸로 네네.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추가 업무를 했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뭐 대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잘 적혀져 있지 않고 적혀져 있다고 해도 잘 안 지켜진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연예계가 굉장히 이제 폐쇄적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이제 일하던 신인 매니저가 문제를 일으켜서 그냥 바로 이제 계약서도 안 쓰고 일을 하다가 이제 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가갖고 딴 데 나가갖고 이제 뭐 우리 회사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닌다. 그러면 다른 또 다른 회사에서는 저 회사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는 우리는 잘 해줘야겠다. 이런 분위기 절대 아니에요. 네.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스타 파워 때문이거든요. 매니저분들의 고충으로 저도 이제 실제로 전해드린 내용인데 일례로 이제 한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의 이제 매니저를 했던 분인데 쉬는 날도 없이 그분도 계속 일을 했었고 본인이 했던 일 중에 제일 황당했던 일이 이제 아들 그 유치원 재롱잔치 때 본인이 이제 이 카메라 갖고 와서 이제 이걸 찍어놓고 와라. 나는 여기서 이제 다른 이제 그날 1일 매니저를 하나 고용을 해갖고 나는 이제 이 스케줄을 소화할 테니까 너는 가서 이거 찍고 와라.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또 여성 매니저분인데 담당하고 있던 연예인의 여성용품을 매달 그 날짜, 매달 날짜별로 그거를 다른 제품을 사왔다가 정말로 진짜 욕을 진짜 그러면 뭐 거의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냥 버티고 이런 그렇죠. 케이스들이 많다는 예. 거네요. 그렇게 이제 고충을 겪으면서도 일을 하시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바로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하고 이 일을 배우려고 하시는 건데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이제 뭐 당연하죠. 더 위로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자신만의 기획사를 차려서 스타를 키워보겠다 하는 이제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이제 이 업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런 부당한 대우가 있더라도 이제 참고 일을 하시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이제 매니지먼트 학과들도 꽤 많이 있어요. 네.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매니지먼트에 대한 현장 실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쪽은 실제로 그냥 이런 연예계 현장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만약에 이걸 못 견디고 했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예계는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내 이름에 대한 내 평판에 대한 좋지 않은 게 분명히 돌 수밖에 없어요. 한편에서는 좀 터질 게 터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봐도 될지 이런 경우가 또 많이 있을까요? 우선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건 터질 게 분명히 터진 내용이고요. 이순재 선생님이 잘못했다 뭐했다가 아니라 이순재 선생님의 이런 케이스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선 연예계 전체가 좀 인식을 좀 바꿔야 될 내용은 있어요. 이제 매니저를 내가 이제 고용해서 이제 부리는 밑에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같은 동료의식 그렇죠. 구성원 한 구성원으로 이제 봐야 될 그 시각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조금 좀 많이 모자라진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연예인들이 보시기에 매니저 내 뒤치다거리를 해주는 사람, 너 내 잡일 해주는 사람, 내 가방 들어주는 사람, 내 차 운전해주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이 이제 움직이면서 나의 이제 인지도라든지 나의 인기라든지 나의 모든 거를 만들어주면서 같이 나를 무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책임져주고 뒷받침해주고 이거 모든 원동력을 같이 하는 동료 이렇게 보면은 이번 논란 같은 거는 좀 일어나지 않을까? 저도 이런 생각하면서 연예인분들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 이순재 선생님 매니저 논란과 관련해서는 2차례 사과문이 나왔죠. 네네. 일단 소속사에서 사과문을 냈고 이순재 선생님도 사과문을 냈는데 간단하게 저희가 좀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분인데요. 가족의 일과 업무가 구분되지 않은 것은 잘못됐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앞으로 들어올 매니저에게는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어떤 업무 형태이든 불문하고 무조건 4대 보험을 처리해달라고 소속사 대표에게도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예 X가 궁금해였습니다.